어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평가하고 넘어가야죠.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과 3명의 잡인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 그러니 토론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재명은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를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어제는 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국무위원들 일어나라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사과 요구냐? 폭력이지. 그게 국회냐 그게. 그런데 내가 그런 아수라장된 그런 데서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 말이냐? 난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성남시장 할 때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데 수천억 의혹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받고 온 나라가 뒤흔들렸고 여러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되지 않냐? 양심이 있으면. 그러자 이재명이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야, 이건 정말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이쑤시개 하나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 또 이준석이한테는 이렇게 또 멱살을 잡혔어요. 이재명이가 두 번째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에서 당해가지고서 분해가지고서 씩씩거리면서 집단의 조사를 해갖고 왔어. 루카스 카이제라는 사람 아니야. 갑자기 기습 질문을 했어. 이재명이가 루카스 카이제가 누구지 몰랐던 것 같아. 이게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이니까 골수 공산당이거든. 그걸 이제 어제 이준석이한테 되치기를 당했어요. 다시 물어본 거야. 루카스 카이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하냐? 그걸 어떻게 조사했냐? 그자 이재명이가 당황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아니 그거 한국은행 책자에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당황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루카스 카이제가 어떤 사상 가졌는지 관심도 없다 그랬어. 아니 관심도 없는 게 왜 루카스 카이제를 물어 그럼. 야, 어제 이재명이 미천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가지고 좀 사실 제가 보기가 좀 민망했어요. 왜 그냥 갑자기 길거리에 빨가벗고 나서면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민망해서 눈을 돌리잖아요. 그런 민망함을 제가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천이 이렇게 쉽게 드러나나? 김문수 후보는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했는데 5개 재판 받고 있다 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법화 유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쭉 얘기하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대외 활동도 못한다. 그런데 대통령 하겠다는 게 맞냐? 그리고 이걸 다 무효로 만들겠다고 지금 온갖 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황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자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뭐라고 궁색하게 변명을 하냐 하면 증거가 없지 않냐? 증거가 없지 않냐? 그랬어. 증거가 없지 않냐? 그 이준석이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쾌하게 한 방 매겼어요.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하면서. 근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다고 하던데. 이준석이는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경험이 좀 있잖아요. 사기 23범하고 제가 한 서너 달을 같이 옆방에서 산 적이 있어요. 사기 23범. 이 23범이 23번이나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살이 당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듣다가 지금 당신이나 나나 지금 감옥 살고 있는데 나한테는 좀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제가 그랬어요. 그러자 이자가 눈치를 보더니 아니 저 박사님 제가 이 안에서도 사기치고 사는데 동료 재소자들한테 사기쳐서 먹고 살거든 이자가. 제가 이 안에서도 사기치고 사는데 그 진짜 죄가 있냐 뭐냐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 자, 이 토론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그 진흙탕 싸움에 뒷담화 하는 그런 자리처럼 돼버렸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재명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 오늘 뒷담화하는 자리 같이 돼버려가지고 자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완성했다. 일관된 메시지와 뚝심 있는 비전 제시로 진짜 지도자 면모를 부각시키면서 대역전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평가합니다. 그 재미는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대통령 후보들 토론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근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 콜로세움 있잖아요. 원형 그 경기장 로마 시대에 있었던 원형 경기장에 진짜 인기 있었던 경기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이게 뭐 그래디에이터나 뭐 이런 영화를 보면은 무슨 그 영웅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시에 로마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 게임은 인간 대 맹수, 인간 대 짐승들의 싸움이었대요. 짐승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3마리 풀어서 막 며칠 굶긴 사자 한 서너 마리 풀어놓고 그리고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뭐 코끼리가 동원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되게 인간이 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지면 그 이긴 맹수가 며칠째 굶긴 상태에서 나온 거니까 그 뜯어먹는 장면까지를 막 열광을 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뭐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뭐 정말 이 자학적인 그런 얘기를 제가 아침부터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제 사실 이 TV 토론을 보면서 한 명의 사람과 3명의 짐승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좀 재미를 제가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짐승의 공격에 사람이 어떻게 방어해내나 뭐 그런 대목을 주의 깊게 보면서 TV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을 짐승이라고 내가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한 명의 의인과 3명의 자빈 간의 대결이었다. 제가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의 자빈이 어떤 자빈이냐? 똑같은 자빈이 아니에요. 3명의 자빈 중에 하나는 아주 어린데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기회주의, 출세주의로 똘똘 뭉쳐진 그런 자빈이에요. 기회포착의 능수, 현란한 말재주. 그런데 중심은 없고 방향도 없어. 구태보다 더 구태스러운 이런 아주 어린 기회주의자를 제가 봤습니다. 두 번째 자빈은 어떤 자빈이냐? 이자가 불평등 세상을 뒤집어 엎자고 곧 죽어도 혁명가연하는데 근데 이자 스스로는 선민의식에 찌들었어. 왜 토론할 때 호통을 쳐? 쥐가 뭔데? 답변하세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야말로 선민의식에 찌들은 전형적인 기득권 좌파 선동가. 지긋들한테나 통하는 그 선동가가 두 번째 자빈이었어요. 세 번째 자빈은 뭐냐? 천박하고 사악한 자범 그 자체.
천박하고 사악한 잡범 그 자체. 이 세 명의 잡인과 한 사람의 의인이 토론을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토론이 진행되면서 이 잡인들이 지그들 계획대로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보니까 이재명이는 결국은 토론도 침대 토론하더라고. 맨날 뭐 지가 어려우면 권영국이를 찾더만. 권영국이한테 질문해. 그리고 권영국이한테 이거 하면서 김문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가 물어봐. 권영국이가 열심히 대리공격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예. 오죽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토론까지 침대 토론을 하냐 싶더라고. 반면에 이준석이는 보니까 첫 번부터 양비론을 들고 나왔어요. 첫 번부터 양비론이야. 지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김문수도 공격해야 되겠고 이재명이도 공격해야 되겠고. 그런데 막상 토론을 해보면 김문수 공격할 게 없잖아요. 처음에 양비론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재명이랑 말싸움하는 것으로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토론 자체가 일관성도 없고 전략도 없고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제가 지금부터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꼴찌부터 매길게요. 꼴찌는 이재명입니다. 이건 감정 조절도 못하더라고. 어제 상황을 보니까. 감정 조절도 못해. 표정 관리도 못해. 30점. 거의 이런 자는 앞으로 TV토론 전파가 아깝잖아. TV토론에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권영국이 한 줌밖에 안 되는 민노당만 의식한 선동가. 거기에다가 이재명을 대리해서 김문수 후보 공격이나 했었는. 참. 예, 40점. 이준석이요. 이 사람은 어제 내내 자기 과시를 하더라고. 그건 1차, 2차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가 좀 뭐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하여튼 그걸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더라고. 토론이라고 하는 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지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퀴즈 쇼에 나온 게 아니잖아. 무슨 퀴즈 무슨 뭐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지식 과시를 하려고 그래? 전략은 없고 그 알량한 말재주 가지고서 60점. 그래도 권영국이나 이재명이보다 나으니까. 김문수는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일관성을 유지했어요. 그 일관성은 뭐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안 돼! 라는 일관성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품격을 지키고 토론의 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더라고요. 저것들이 다 잡인 저것들이 룰을 막 안 지켜요. 그런데 김문수는 그런 중에도 룰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1차, 2차 토론에서 다소 좀 아쉬웠던 이 순발력까지 보완이 됐어요. 순발력까지 보완이 돼서 어제 마지막 TV 토론을 보신 분들은 김문수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야, 통쾌하다. 야, 잘했다. 이런 대목이 몇 군데씩 아마 가슴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제가 김문수 90점 줍니다. 이재명 30, 권영국 40, 이준석 60, 김문수 90.